안녕하세요. 맥키네 재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노바티스의 이제 그 인터루킨 이제 17 대상으로 하는 이제 코센틱스 바이오시밀러죠. 예, 셀트리온의 CTP5 관련해서 미 FDA 임상 3상 IND 승인 소식이 이제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일 날 셀트리온은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 관련해서 이제 이사회 개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가는 이제 종가상으로 19만 4,600원에 마감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직전에 미정시 이제 선물 흐름부터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러스로 일단 전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우 선물도 플러스로 전환되어 있고, 어제 PPIA에서 제가 오늘은 이제 7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되는 부분이 또 매크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죠. S&P 선물 같은 경우도 0.16, 그 다음에 러셀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선물 같은 경우 0.4, 그 다음에 이제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금값은 좀 빠지고 있는데요. 결국 CPI 관련되는 부분의 발표 이후에 선물 흐름이 강세로 돌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번 주에는 이제 매크로 변수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요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어떤 시장 흐름들을 살펴봐 드리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이제 그 거래소 코스닥에서 일단 매수를 해줬고요.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 매도, 그 다음에 개인들은 오늘 양시장에서 매도를 했고요. 미증시에 이제 아침에 뭐 다우나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상승을 좀 기대했는데, 오히려 또 이제 개인들은 매도. 그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투신 연기금의 코스닥 매수를 빼고 나면 좀 매도로 보였죠. 그래서 코스피는 2644선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776선까지 올라가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수보다 3배, 코스닥에서도 한 3배 가까이 계속 이제 상승 종목 수가 많은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주 월요일 날에 급락했던 시가는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금요일 날에 어떤 종가의 어떤 이 갭을 지금 메꾸면서 이 급락의 어떤 파동에서는 이제 100포인트, 지수로 보면 한 15포인트니까 종목으로 보면 한 20, 30%가 지난주하고 이번주 사이에 뭐 세게 올라간 건 이렇게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 급락 파동이 나왔던 여기 이제 시가는 이제 월요일날 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갭을 메꾸는 과정에서 2600 중반선, 금요일날에 이제 그 종가가 2676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메꾸면 이제 월요일날에 이제 이런 단기 낙폭의 부분들은 이제 뭐 회복을 하는, 이 거래량보다 이제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더 크진 않았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을 하는 모습을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결국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수 패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급락하고 난 다음 그 갭을 메꾸는 흐름에서 장중에 77,000원대,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는 10% 삼성전자는 올랐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비해서는 20% 이상, 그러니까 뭐 수익률로는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2배 이상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면서 연속 세 번째 연봉이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연봉까지 어떤 시가를 일단 회복하면서 반도체주도 전반적으로 강세,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쪽에서도 이제 에코프로는 이제 이동체 해장 관련되는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인천 청라에서 이 전기차 사고 관련되는 부분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뭐 전기차 충전 관련되는 종목이라든지 전고체 관련되는 종목들이 이제 전반적인 어떤 순환매를 좀 이끌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상대적으로 약세입니다. 다른 섹터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어제 21이평을 또 깨고 내려오면서 오늘 이제 갭업을 하면서 장중에 좀 밑거리 나왔습니다만 21선에 붙이는 일단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중에 19만 5,300원대,
그리고 종가가 이제 194,500원이니까 이 195,000원은 20만원 아니더라도 19만원대에서는 여기가 좀 중요 라인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실적이 나오면서 양봉을 내고 이제 조정봉이 한 5 정도의 이제 조정봉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에는 21일평가 이제 20만원대 어떤 회복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차트 흐름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어떤 구간이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오늘 매수가 이제 5거래일 만에 좀 나왔고,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현물 쪽에서는 셀트리온을 보시면 이제 한국이라든지 신한 이런 공매도 쪽에서 이제 매도, 외국계 쪽에서 CLA 여기서 일단 매수를 주로 해주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일단 매수가 들어오면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7만원대 이제 급락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일단 어제 오늘 빠지는 흐름으로 7만원대 중반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은 펀더멘탈 관련되는 부분은 계속 이제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이 개발이라든지 진행 이 과정에서는 저평가 밸류에이션이 맞는데 뭐 시장의 어떤 매크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제 7월 말에 이제 나왔던 합병 관련되는 이슈로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설문조사가 되면서 이제 12일 날 이 부분들에 대한 조사는 마쳤고 그 결과를 이제 16일 날 이사회 개최를 통해서 이제 발표하면서 예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이제 정상적인 어떤 흐름으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어떤 구간으로 다시 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이 코센틱스는 노바티스의 이제 2014년도에 FDA 이제 허가를 받았던 이 자가면역 질환에서 보통 이제 판상형 건선, 뭐 강직성 척추염 요쪽인데요. 보통 인터루킨 쪽하고 뭐 TNF 알파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제 크게 나눠지는데 대부분은 이제 TNF 알파 억제제입니다. 여기가 이제 주류로 있고 여기에서 이제 보통 자가면역 질환을 그 처방을 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되면 여기 뭐 내성이 생긴다든지 치료가 안 되면 이제 그 인터루킨 관련해서 보통 이제 존슨앤존슨의 이 스테랄라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노바티스의 이 코센틱스는 이제 인터루킨 관련해서 여기는 이제 인터루킨 이제 17이죠. 스테랄라는 이제 23 정도인데 보통 이제 TNF 알파 억제제의 어떤 부작용보다 그 인터루킨 쪽이 조금 더 좋다 이런 평을 받으면서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TNF 알파 억제제가 이제 시장에서 대부분을 일단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코센틱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매출 기준 6조대니까 블록버스터죠. 여기도 2029년도 유럽에서는 2030년도에 물질 특허를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후속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CTP5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의 이제 일환으로 작년도 12월 달에 일본의 PMDA에서는 1상 IND 승인을 이제 획득했고요.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1상하고 3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은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이 TNF 알파제에서 인터루킨까지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를 여기도 다양화하고 있고요. 항암 라인도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램시마, 진펜트라, 옴니콜로, 아이덴젤트, 스테키마 등 9개의 허가 제품을 확보한 상태로 장기적으로 2025년도까지 11개잖아요. 30년도까지는 22개의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완성해서 사업의 어떤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어떤 부분인데 기존의 TNF 알파 억제제부터 인터루킨까지 억제제를 하면 환자의 어떤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장을 통하게 되면 자가면역 질환의 어떤 이제 포트폴리오에 구축을 해서 좀 더 이제 시장의 어떤 양적 질적인 어떤 부분의 성장을 좀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관련되는 부분으로 주가 변동성이 최근에 나왔던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12일까지 이제 기존 주주들 대상으로 합병 관련해서 이 설문조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현재 종합 결과를 집계 중이다. 그래서 결과는
16일 이사회에서 결과를 보고할 것이다. 보통 이제 기업의 이사회는 이사가 이제 3명 이상이면 이제 이사회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 사항들 뭐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사회를 통하고 이제 최종 승인은 결국 이제 주총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사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제 설문조사의 어떤 결과들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이제 뭐 설치해서 이번에 진행했던 부분들은 독립적으로 이제 주주의견 청취 설문에서 나온 결과를 비롯해서 합병을 통해서 뭐 시너지 외부 중립 평가 뭐 자금 뭐 평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합병 추지 여부를 이제 그 이사회에다 제출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이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간에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퍼레이쇼로도 뭐 설명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셀트리온이 저평가를 받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상대적으로 이제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어떤 펀더멘탈에서 매출 차이라든지. 근데 퍼레이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고평가를 받는 거죠. 실적 대비해서. 근데 셀트리온은 상대적으로 포레이셔가 셀트리온 제약에 비해서 좀 저평가를 받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주들 사이에서 이제 이해관계가 주가로서 이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고평가되어 있는 셀트리온을 이제 셀트리온 제약 주주들 입장에서는 셀트리온 주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해관계가 뭐 발생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셀트리온의 1차 합병이 이제 작년도에 그 헬스케어 합병 관련되는 부분은 뭐 내부 이제 거래라든지 뭐 그 재고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뭐 제거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은 압도적으로 이제 지지 속에서 있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가의 어떤 부분들은 이 부분에서 좀 난항이 조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회 개최 위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공매도 쪽에서는 1968주, 그 다음에 10일 기준으로 공매도 순보유장은 151만 주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거래는 거의 뭐 비슷한 어떤 수준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뭔가 갈만하면 좀 변동폭의 수급에 영향을 받고 뭐 이렇습니다만, 펀더멘탈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중장기 라인 25만원, 30만원대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